전영필은 서울 종로 대재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의 집은 지금의 종로 4가 일대를 차지하는 99간의 대가였다. 손귀한 부잣집에서 태어난 전영필은 작은 아버지에게 입양되어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났다. 여기 찍고 있는 앞에 보셔가지고.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던 전영필은 12살 되던 해 어이동 보통학교에 입학한다. 한학과 더불어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전영필은 세상에 대한 견문을 키워나간다. 이후 휘문고보에 진학한 전영필은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다. 예체능에도 뛰어났던 그는 휘문고보 4학년 때 야구부 주장을 맡아 일본 원정에서 오사카 중학을 대파하기도 한다. 이 시절 전영필의 가장 큰 즐거움은 도서 수집이었다. 그의 수필 수서말록에는 도서 수집의 열정이 잘 드러나 있다. 도서 수집에 큰 힘이 된 것은 오로지 가족의 이해 덕분이다.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은 내가 책을 끼고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셨을 뿐 싫은 낯을 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러나 전영필이 10살 되던 해부터 집안 어른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이어졌다. 조부모에 이어 양부와 친형까지 죽으면서 집안의 남자라고는 전영필과 그의 생부만이 남았다. 가족들의 잇단 죽음과 엄청난 재산 상속,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뒤로한 채 전영필은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슬픔이 사람을 키운다고 했던가, 대학생 전영필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전영필은 대학 시절에도 도서 수집에 열중해 마루젠이라는 서점을 즐겨 찾았다. 전영필이 마루젠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어느 날, 안타 손을 못 그렇고 비실이 그만가 신가루가. 일본 학생의 비웃음을 보며 순간 전영필은 미묘한 감정이 일었다. 목록을 다 채워봐야 조선인이 별 수가 있겠느냐는 뜻으로 들렸다. 오랫동안 노력해서 책을 모으면 이런 목록을 몇 권이라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일을 계기로 전영필은 조선의 훌륭한 문화를 입증할 도서문고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 무렵 전영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한 사람이 등장한다. 위창 오세창. 독립투사였던 오세창은 서예가이자 최고의 서화감시관의 소유자였다. 오세창은 우리 역사의 서화가 1000여 명을 정리한 근역서화징이라는 위대한 서화 총서를 집필하고 있었다. 청년 전영필을 오세창에게 소개한 사람은 고등학교 은사였던 춘곡 고희동이었다.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인 고희동은 고교 시절부터 전영필의 예술적인 감각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전영필이 오세창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 오세창과는 40년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둘은 세월을 뛰어넘은 우정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며 자란 오세창의 아들 오일용 씨. 그는 당시 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루는 밤중에 아마 12시 전후 됐을 거예요.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웬 하얀 두루매기를 입은 청년하고 집의 아버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인가 듣기 위해서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고서화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후 전영필은 오세창의 집을 드나들며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고 공부하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을 키워나갔다. 오세창은 전영필이 작품을 가져올 때마다 가치를 직접 평가하고 정리한 글을 남겼다. 뭘 이렇게 쓰시는 게 있으면 이건 그 요전에 너 얼마 전에 했던 그 전영필 씨가 이걸 샀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건 아주 기가 막힌 보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가 막힌 보물이라는 게 칭찬하는 뜻을 지금 쓰는 거야. 그게 이제 내가 기억나는 게 그 경제 그림, 현재 심사장 현재 그림 소상 8경도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다는 게 있어요. 두 마리로 그냥 이만해. 응? 전영필은 오세창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식민지 조선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훗날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만남을 암울했던 시기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복이라고 했다.